짜잔, 안녕하세요. 키큐릭입니다. 토요일 밤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집 방송 현대카드 슈퍼매치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벌써 120분 들어오셨네? 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의견들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잘 들리시나요? 잠깐만요. 아이고, 여기 좀 틀렸네. 세팅 좀 잠깐 더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좋은 화질로 보이시죠? 네. 다음에 요거 세팅도 좀 하고요. 요것도 지금 잘 나오고, 아이패드 화면 모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아침에 하니까 힘들어 죽겠네. 죄송합니다. 아직 세팅이 조금 덜 된 게 있어가지고. 네. 예쁘게 지금 화면 만드느라고 잠깐 손보고 있습니다. 화면도 중요하니까. 네. 자, 다시 왔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어요? 자, 일단 오늘은 저 현대카드 슈퍼매치 특집 방송이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 의견부터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4시였죠?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에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현대카드 슈퍼매치. 자, 출석 체크 존 킴도 오셨고, 스원 콜드 스티브 오스틴님. 오셨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스톤 콜드. 지현유님. 자, 행복한 너구리님이, 이거 좀 줄여야겠다. 자, 티빙으로 보긴 했지만 슈퍼매치 재밌었다. 집에서 TV로 보셨던 행복한 너구리님. 알카라즈가 코리안 하트를 그렸어요. 신기반기하다고 하셨고, 권유정님은 코트 색이 예쁘고 두 선수 시종일관 웃으면서 경기에서 재미나게 봤다. 신어 웃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어. 알카라스야 그랜드슬램 결승전에서도 희죽희죽 웃는 스타일의 선수고, 야닉 시너는 좀 냉철한 무표정하고 좀 냉정한 멘탈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희노애락을 얼굴에 잘 표현하지 않는 선수인데 편하게 경기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자, 하시파고님은 티켓값도 사실 비싸고 정말 이벤트 위주로 경기를 들어갈 줄 알아서 직관을 안 갔는데 너무 후회된다고. 예. 나름대로 진지했죠. 예. 손은정님 오셨고, 자, 김종대님은 3세트를 못 가서 살짝 아쉬웠다. 그래도 너무 좋았다. 차가운 불님은 역시 차가운 의견을, 냉정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 이벤트 경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세계 랭킹 1, 2위를 한국에서 보는 게 어디냐. 요게 제일 사실 그 제3자 객관적인 팬들 입장에서는 요 정도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기영 선수 짧지만 두 선수의 빠른 볼 스피드를 보는 것이 굉장히 좋았다. 공이야 뭐. 이 세상에서 가장 테니스 공을 빠르게 치는 두 명이 와서 이게 오히려 이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그 정식 경기가 아니다 보니까는 그냥 평범한 랠리 상황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정식 경기는 어떻게 하든 위너를 내고 앵글을 보고 상대를 뛰게 만들고 허점을 찌르고 이런 건데 오히려 이제 연습할 때 난타 칠 때의 그런 강도보다는 높은데 어쨌든 랠리가 굉장히 속사포처럼 왔다 갔다 하는 둘 다 이제 베이스라인 뒤로 물러나서 경기하는 선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템포의 스트로크를 쳤습니다. 네. 그 자체로만으로도 눈호강을 했다는 분들이 많죠. 하시마고님 오셨고, 자 미간주루님도 공을 주고받는 것만으로 충분히 좋았다. 다들 만족도가 높으시네요. 네. 권유정님, 공 타격 소리, 타격음이 굉장히 컸죠? 네. 방송에서 잘 한 것 같습니다. 김종대님 오셨고, 자, 이기영님은 직관하고 오셨는데, 자, 2세트에서 끝이 나고서 아쉽다. 그리고 호주 오픈 전이라서 100% 전력은 아니었지만 두 선수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다. 네. 돈이 아깝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대토끼님은 숨이 멎을 만한 순간들이 많았다. 이벤트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직관을 하기를 제대로 잘했다고 생각한다. 네. 진짜 왕자님도 TV로 보셨고요. 뽕또아즈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핵불닭이길 바랬지만 진순이었던.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경기를 원하셨는데 그거보단 조금 좀 긴장도가 좀 낮았나요? 예. 강도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존킴님은 이 개런티를 조사하셨나 보네요. 200만 유로, 약 34억씩 받아갔다. 대단하네요. 네. 이건 뭐, 거의 메이저대회 우승 상금에 버금가는 거죠. 뽕뚜아지님은 두 선수가 날린 하트만으로 충분히 행복했다. 야, 저 아인슈타인님은 보세요, 이거. 진짜 이 전문가의 이 고집. 유나이티드컵 정식 경기를 보느라 이벤트 매치는 안 봤다. 좋은 선택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클라라님 오셨고, 브랜던 리님은 누가 이겼는지도 아직 모르네. 승패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자, 뽕뚜아즈님이 단골즈 정모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올 여름 들어가잖아요. 한국으로. 제가 정모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이 테니스 코트가 돼서 정모를 할지, 운동을 같이 하는 정모일지, 아니면 뭐, 직관을 같이 하는 정모일지, 우리 하반기에도 이제 코리아 오픈도 있고, 서울 오픈 챌린저도 있고, 여러 가지 정모할 만한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국내 테니스 대회, 전한국 선수권 대회, 이런 데서 정모할 수 있죠. 신하님 오셨고, 존킴님은 유나이티드컵에 완전히 심취하셨네. 바브린카를 한 번 더 볼 수 있다. 스위스가 유나이티드컵 결승까지 갔죠. 벨린다 벤치치 효과입니다. 예, 뭐 바브린카는 지금 계속 싱글에서 지고도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뭐 행운 아닌 행운. 네. 두루미치기님도 오셨고, 프란치스코님도 직관 다녀오셨습니다. 자, 공세현님은 처음으로 ATP 선수 경기를 직관해서 눈호강 제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해줬습니다. 처음 관전하시면은 정말 눈호강 하시는 거죠. 그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예. 저도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우리가 그 넓은 앵글에서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보시는 것보다요. 경기장에 직관을 하시면 공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게 직관의 진짜 매력이고, 그리고 이제 타격음이 실제로 중계방송에서 듣는 것보다 더 실감나게 현장에서 들리기 때문에, 와, 이 선수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공을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처음 직관 가신 분들은 뭐 굳이 투어가 아니더라도 ATP 투어, 뭐 WTA 투어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뭐 주니어 시합이나 챌린저, 퓨처스를 가셔도 그 공빨, 거기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시게 되죠. 조시산파님, 우리나라 관객들 앞에서 숨막히는 정면 랠리 승부들, 유쾌한 순간들을 보니 행복했다. 아유, 현대카드가 좋은 일 했네요. 조시산파님, 차이코프스키의 1812 서곡 잘 들었다고. 이게 왜 틀었는 줄 아세요? 오늘 BGM? 지난주에 제가 조코비치 얘기하면서 클래식 음악 좀 얘기했잖아요. 조코비치가 어릴 시절에, 그 유소년 시절에 옐레나 겐치치라는 그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유명한 그 코치의 밑에서 훈련을 할 때, 그, 이런 음악들을 음악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예, 요런 음악을 들려주면서 코트에서 이렇게 좀 동기부여, 투쟁심 이런 거를 잘 고취시킬 수 있는 음악을 소개했는데, 그게 차이코프스키의 1812 서곡. 내용은 러시아 출신이죠. 차이코프스키가 러시아와 나폴레옹 프랑스의 전쟁을 그린 요 서곡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겼어요. 그때 그 나폴레옹을 이긴 건 육로에서 육군 전투로 나폴레옹을 이긴 게 러시아가 처음이거든요. 거의. 그래가지고 이건 굉장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념비적인 승리이고, 또 조금 더 요거를 좀 부연 확장하면은 사실 동유럽의 서유럽에 대한 승리거든요. 그래서 조코비치는 동유럽 선수고, 동유럽의 조코비치가 이 서유럽의 그 기존의 테니스 강자들을 물리치는 그런 약간의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코프스키의 1812 서곡,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BGM으로 소개했던 것입니다. 코바플러스님은, 플리스님은 100%로 치진 않았다. 뭐 그렇죠. 네, 그래도 그랜드슬램 결승에서나 볼 수 있는 두 선수의 경기를 직관할 수 있었다. 부럽습니다. 코바폴리스님. 클라라킴님은 시너가 약간 패를 숨긴 거 아닌가요? 둘 다 숨겼죠. 둘 다 저 호주 오픈이라는 대업을 앞두고 자신의 필살기를 노출하진 절대 않죠. 이렇게 보면은 두 선수가 이제 성의 없게 쳤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력을 다해 뛴 건 아니죠. 예, 이를테면은 이제 오픈 코트에 찬스가 났을 때 공을 때렸는데 그걸 굳이 무리를 해서 그 몸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 가면서 수비를 한다거나 그런 식이라 좀 무리하진 않았던 겁니다.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저는 이 현대카드 슈퍼매치가 메이저 대회 바로 일주일 전에 이 이벤트 매치를 성사시킨, 그것도 세계 랭킹 1, 2위, 어느 때보다 지금 세계 랭킹 1, 2위의 명성이 높잖아요. 지금 그 1, 2위는 그냥 1, 2위가 아닙니다. 옛날에 페더러, 나달의 사실은 2006년 그때 왔을 때 전성기 뭐 어릴 때보다 지금의 네임밸류가 저는 더 세다고 봐요. 페더러, 나달보다 알카라스, 시너의 지금 그 테니스계에서 갖고 있는 위상, 그 당시보다 지금 이 둘을 합하면은 그 당시 페더러, 나달보다 못하지가 않죠. 예. 정말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걸 해낸 것 같아요, 현대카드가. 예. 어떻게 섭외했을까? 저도 제가 국내에 머물면 뒷얘기를 좀 취재하고 싶은데,
예, 정말 신기합니다. 물론 돈이겠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 200만 달러, 네, 그렇게 엄청난 개런티를 줘야 가능한 성사 가능한 건데 이게 돈만으로 되는 건 사실 또 아니거든요. 이 시너나 알카라스가 돈이 없어서 뭐 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다른 여러 가지 제안들이 이 시너나 알카라스가 이제 아시아 시장 또 우리 국내 한국 팬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런 데서 올라갔다는 거를 저는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 우리가 K-팝, K-컬처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스포츠에서도 이렇게 멋진 문화 체육 콘텐츠를 유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미야토비치님, 자, 확실히 호주 오픈 앞두고 자신의 패를 안 보여주는 모습이 다분했다. 굳이 호주 오픈 아니더라도요. 이게 저기 친선 경기고 이벤트 매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저기 최선을 다하는 거는 선수가 부상을 무릅쓰는 거거든요. 모든 테니스 선수들은 발목, 무릎, 허리, 어깨 이런 부상들을 무릅쓰고 매 시합 공식 경기를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저 친선 초청 경기에 그런 부상을 무릅쓰는 거는 가장 피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전에 저도 2010년에 앤디 로딕이랑 노박 조코비치의 현대카드 슈퍼매치를 직관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로딕과 조코비치 그때는 아마 시즌이 끝났을 때예요. 예. 아닌가 시즌 중이었나? 아시아 스윙 할 때 왔나? 그럴 겁니다. 예. 그때가 조코비치가 2010년에 US 오픈 준우승하고 나달한테 치고 그렇게 이제 온 거거든요. 그때도 저 두 선수는 그때는 좀 너무 좀 이벤트성이 강했어요. 조코비치나 앤디 로딕이나 다 한 유머가 있고 그러니까 쇼맨십이 강한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오히려 너무 진지하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좀 평가가 약간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지하게 하되 무리하지 않았던 예. 딱 적당했던 수준의 이벤트 매치였다고 봐요. 아, 수리 6238님은 오늘 2세트 타이브레이크에서 끝난 게 짜여진 각본이었다? 글쎄요, 이게 뭐 프로레슬링인가? 프로레슬링은 이런 각본으로 하는 게 맞는데, 예, 스코어까지 이렇게 조절을 했을까 싶어요. 야, 저기 뭐 사우디 이벤트에서는 신어가 이겼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이기자. 뭐 이런 식의 거래를 하진 않습니다. 그냥 게임을 좀 진행하다가, 네, 어떤 흐름이 있는 거죠. 예. 그 흐름을 굳이 바꾸려고 너무 불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정도? 네. 그렇게 타이브레이크에서 매치 포인트가 있으면 그 매치 포인트가 잡혔을 때 공식 경기에서는 어떤 마음가짐, 어떤 서브를 넣고 어떤 리턴을 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오늘은 초청 경기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흐름에 그냥 몸을 맡기지 않았을까. 사전 짜임 각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각본대로 한다면 오히려 풀세트를 가는 게 그 주최 측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각본이기 때문에 오히려 2대 0으로 끝난 게 저는 각본이 없었다라는 증거 아닐까 싶어요. 예. 아, 로베르타 아라님이 알카라스의 서브 모션이 살짝 조코비치처럼 바뀐 듯하다. 제가 저기 유튜브 쇼츠로 올렸는데요. 예, 요게 이제 해외에서는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조코비치처럼 서브 토스를 할 때 이 손목 있잖아요. 손목을 이렇게 경직하지 않고 이렇게 슬쩍 풀어주는 그게 조코비치 서브 폼과 유사하고 그다음에 라켓 처음에 서브 이제 시작할 때 공을 라켓 면에 이제 갖다 대는 그런 자세가 있는데 그 위치가 조코비치와 굉장히 유사해졌다라는 저 해외 테니스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아주 현미경 분석이죠. 예. 그게 실제로 얼마나 서브에 도움이 될까 요거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사실 서브는 그런 뭐 사전 루틴 동작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서브가 T존과 와이드에 날카롭게 구석으로 꽂히느냐 적당한 속도 빠르기를 갖고 뭐 그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첫 서브의 성공 확률 들어가는 확률이 높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그 서브 향상의 기준점으로 잡죠. 조시삼파님은 시너가 조금 더 여유를 부리는 느낌이 나긴 했다. 네. 그러니까요. 그게 시너는 늘 무표정하고 냉정한데 이벤트 경기가 되니까 모처럼 이제 장난기 있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조금 더 시너 쪽이 그런 그 여유 있게 보인다. 원래 알카라스는 경기를 여유 있게 하는 스타일이고 표정상으로. 네. 제리고고고님은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다. 얼마나 좋으셨겠어. 앙리님은 실제 경기 같진 않았지만 충분히 즐길 만한 경기였다. 그리고 두루미치니기님이 트로피 예쁘다. 현대카드가 저런 거 잘한다. 맞죠? 저런 아이디어가 좋죠. 창뮤즈님은 조금 좀 비판적으로 보셨네요. 그렇죠. 요런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시점에 세계 랭킹 1, 2위 그것도 정말 엄청난 기록들을 세워가고 있는 역대급 세계 랭킹 1, 2위가 왔는데 그거를 일단 만족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대단한 선수를 초청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에 만족하시고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역시 정말 컴피티션, 예, ATP 투어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야말로 네, 우리의 진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테니스에. 하루키님은 코트 바닥이 좀 마음에 안 드셨어요? 색깔? 아니면은 그 바닥의 바운드? 이게 완전 그 오리지널 하드 코트는 아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특설 코트거든요. 이렇게 좀 표면이 이렇게 조립 가능한. 그러니까 야외 하드 코트처럼 올림픽 공원처럼 그냥 시멘트를 그 흙바닥에 이제 계속 쌓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요렇게 그 조립이 가능한 하드 코트. 원래 실내 이벤트 매치는 이런 걸 씁니다. 예. 그런 게 아마 그 바운드 될 때에 그 현장에서 직관하실 때는 바운드 될 때 소리, 예, 사운드가 좀 다를 거예요. 그런 거. 옛날에 저기 상하이 마스터스 그 시리즈 말고 마스터스 컵 할 때, 그러니까 ATP 파이널스를 상하이에서 할 때 그 코트를 특설 코트를 깔거든요. 그 실내 경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운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마루 같은 느낌, 약간 마룻바닥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사운드가 나는데 근데 경기력에는 뭐 그렇게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키위님, 우리 신원님 팬으로 유명한 키위님은 직관했는데 정말 좋았다. 물론 몸에 무리 될 수 있는 플레이는 자제하는 티가 났지만 그래도 멋진 플레이 많이 보여줬다. 네. 하루키님은 오늘 루블레프랑 무세트 경기가 더 재밌었다. 홍콩에서 했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홍콩이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요런 얘기 할 수 있죠. 은미제이님이 분위기가 화이기애애했고 대회 때 볼 수 없는 이벤트 경기라 좋았다. 네, 이거는 팬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귤님이 도대체 코트 색깔을 무슨 생각으로 한 것이냐? 글쎄요. 요렇게 저기 주황색 같은 느낌의 코트는 예전에 그 스위스 바젤 오픈이 저런 비슷한 조금 더 진한 색깔이긴 했는데 저런 색깔을 했는데 그 시안성에 좀 문제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공이 노란색이고 바닥이 저렇게 주황색 같은 계열이면은 대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파란색이 가장 좀 대비가 잘 돼가지고 요즘에는 하드코트는 전부 파란색으로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이벤트 경기다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 주최 측이 색깔을 고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미학적으로. 네. 요거는 그냥 저런 코트가 사진 찍고 중계방송할 때 경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그 비주얼만 봤을 때는 다른 일반적인 이벤트, 투어 경기와는 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저런 선택을 합니다. 뭐 꼭 좋다는 얘기도 저는 아닙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건 중계방송이나 현장 직관하시는 분들이 잘 보여야 돼요. 공의 시안성이 뚜렷해야 되는데 저는 실제로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단킴님이 승리 수당을 다르게 했으면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둘이 똑같이 페이지. 당연하죠. 그거를 승자가 얼마 갖고 패자가 얼마 가지면요. 그게 공식 시합이랑 뭐가 다릅니까? 사실. 이게 이벤트 매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 매치예요. 컴피티션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벤트 매치고, 사실 우리가 투어 대회라는 것도, 공식 투어 대회도 승리 수당을 다르게 주는 거죠. 핵심은 랭킹 포인트를 다르게 주는 거 플러스 돈을 다르게 주는 거죠. 우승하면 100만원, 준우승하면 50만원이니까 우승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고, 사우디에서 열린 그 식스킹스 슬램이 이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완전 단순 이벤트 매치로 폄하하지 않는 이유는 우승 상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약간의 컴피티션의 본질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현대카드 슈퍼매치는 그런 걸 표방하는 게 아니죠. 국내 테니스 팬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 세계 랭킹 1, 2위의 테니스 경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자, 키위님은 관중들의 관전 문화가 좋았다. 네. 그렇죠. 무대에 서는 사람들을 기분 좋고 흥나게 해주는 데는 한국 관객들이 최고다. 우리 한국의 관전 문화는 정말 리스펙입니다. 이 무대에 서는 이 주인공에 대한 무한한 존경, 예, 우상화 같은 거의. 예, 가수가 오든 뭐 운동선수가 오든 영화배우가 오든 정말 거기에 현장 직관하려고 지갑을 열어서 돈을 쓰신 분들은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과 존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다, 예, 박수를 쳐주고 열광하고요. 그게 우리 한국 관객들의 좀 장점이죠. 장점이. 자, 수원콜드님이 궁금한 점이 있다는데 계약사항에 경기 시간도 있다. 경기 시간은 최소 1시간이다. 최대 1시간 30분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요, 그렇게 하면은 이걸 계약사항에 넣으면 너무 좀 프로답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계약사항에 넣지 않아도 여기에 오는 여기에 초청받은 선수들의 수준을 감안하면 1시간은 가뿐히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런 경기 시간을 제약하는 계약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 이류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경기 시간은 1시간이 넘거든요. 예전에 저는 약간 좀 오늘 경기는 나름대로 7대5, 7대6인데 페더러 샘프러스가 2007년에 왔을 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이거 좀 계약사항에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너무 싱겁게 페더러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접전 양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이해를 했던 거는 샘프러스가 은퇴한 지 거의 한 5, 6년 지나서 처음으로 이제 공식 석상에 섰던 게 우리나라 무대였어요. 그때 그것도 신기했죠, 진짜. 이 현대카드가 대단한 게 샘프러스와 페더러의 그 신구 황제 대결을 그 쇼다운 오브 챔피언이라는 걸 그 브랜딩을 했는데 그걸 세계 최초로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본 게임이 있고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거를 성사시킨 건데, 그래도 샘프라스랑 페더러랑 붙으면 누가 이길까라는 그런 호사가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마치 시노 알카라스 이벤트 경기처럼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그때 근데 뭐 6대2 이 정도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샘프러스가 아주 오랜만에 현역에서 뛰다 보니까 코트에 서다 보니까 도저히 실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페더러가 조금 접전으로 가려고 힘을 놓을 수가 없는, 너무 그렇게 되면 봐주는 티가 너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되게 싱겁게 1시간도 안 돼서 끝난 적이 있었는데 요번 경기는 아니었잖아요. 예. 서로가 비슷한 실력. 네. 아, 와덱 웨이드 초님이 호날두 노쇼 사태 이후로 뛰기는 게 어디냐. 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종킴님, 아운슈타인님 정모 하고 싶다고. 네, 제가 정모 한번 진짜로 추진할게요.
저도 너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제가 닉네임으로 부르시는 분들, 뭐 아인슈타인님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하고,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모르겠고, 네, 신하님 맨날 좋은 댓글 남겨주시는데 실물로 영접하고 싶고, 몬드님은 두 선수 분위기 너무 좋고 경기 중간중간에 위트 있는 순간도 많았다. 요게 화제던데? 야닉 시너가 중간에 이제 어린이한테 라켓 주고 쳐보라고 했는데 그 어린이 잘 치더라고요. 포인트 땄죠? 알카라스한테. 엘비사리스님은 우리나라 관중 문화가 성숙해진 것 같다. 그쵸. 도에리스님 말씀대로 요거 슈퍼매치 보시다가 이번에 저기 루블레프랑 무세티가 홍콩 오픈 4강에서 엄청나게 접전했거든요. 요거 보시면 그 강도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예. 똑같이 스트로크는 빠른데 이 혼신의 힘을 다한 스트로크와 예, 몸풀 듯하는 스트로크의 차이점이 요 두 경기를 번갈아 시청하시면 느껴지실 건데 이벤트 매치는 이벤트 매치일 뿐입니다. 네. 자, 권유정님 오늘 경기 끝나고 호주로 간다. 그래서 전용기를 둘이 같이 타고 갑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이 희대의 라이벌이 호주로 동반 입국을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파키 테니스님 랭킹 1, 2위를 봐서 그거 본 것만으로 행복하다. 앞으로 둘을 더 응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두 선수가 이 이영만리 한국까지 온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 팬들을 만나고 더 많은 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박준현님 2층에서 봤는데도 생각보다 괜찮았다. 네. 그 US 오픈 아서 애쉬 스타디움의 꼭대기 3층이잖아요. 거기서 보는 거 정도면 모를까? 웬만한 체육관에서 그냥 너무 좋은 자리에 안 앉으셔도 보일 건 다 보이고, 무엇보다 현장 직관의 묘미는 텔레비전으로 보면 더 잘 보여요. 그 선수들이 앵글 내는 것도 잘 보이고. 근데 현장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세히 보려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만끽하려는 겁니다. 그 분위기를 만끽하기 위한 마지노선은 저는 2층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2층에서 전체를 더 조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뮤지컬이나 이런 거, 물론 맨 앞자리 가서 보면 실감나고 좋죠. 그 배우가 침 튀기는 막 그런 것까지 볼 수 있고. 근데 어느 정도 뒤에서 봐도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현장 직관에 있어서 너무 좋은 자리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그거는 현장 직관의 뭐랄까요. 의도? 현장 직관의 목적과 그렇게까지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 직관의 가장 큰 목표는 현장 분위기를 몸으로 느끼는 것. 예. 그것이 꼭 VIP석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댓글 너무 많네, 이거. 다 일단. 오늘 300분 넘게 들어오셨는데요? 자, 맙코비치님은 이벤트가 이런데 진지 모드로 임하면 얼마나 재밌을지 당연하죠. 그 긴장감, 자 브레이크 포인트에 몰렸을 때, 셋 포인트 몰렸을 때, 챔피언십 포인트에 몰렸을 때, 이건 비교할 수 없죠. 자, 미야토비치님, 시너 라켓으로 알카라스와 랠리를 한 아이가 부러울 따름이다. 평생 안주감이다. 그 아이의 뒷조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테니스 선수인지, 그냥 동호인인지. 만약에 이제 아주 그냥 신데렐라 스토리인데, 그 친구가 이제 테니스 선수로 성장하면, 옛날에 정현이요. 이덕희나 정현 있잖아요, 우리나라. 현대카드 슈퍼매치 나달 페더러 할 때, 그때 주니어 때거든요, 어릴 때. 그때 이제 가가지고 꿈나무로 같이 활동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사진으로 남아가지고 나중에 성인으로 투어를 뛰고 프로 선수가 됐을 때 다 자료가 됩니다. 예. 아주 한편의 훌륭한 스토리죠. 자, 미켈레노님이
직관이 너무 재밌었다. 묘기샷의 향연이었다. 알카라스 저게 그거 떼던데 한번 가랑이 사이로 하는 거. 예. 앙리님이 현장에 SK 최태원 회장이랑 대한항공 회장도 왔다. 네. 이분들이 그 재벌 회장들이 또 테니스를 치죠. 네. 그 우리나라의 굵직한 탑5에 드는 대기업의 회장들이 골프도 치지만 테니스도 애호가들입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은 테니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테니스 국가대표급 코치들이 최태원 회장과 함께 테니스를 친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테니스에 굉장히 진심이고 그 아들이 또 테니스를 치거든요. 저는 그 SK 같은 그룹이 ATP 투어 유치에 좀 관심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장 직관을 해본 그 대기업 회장이 테니스가 이런 컨텐츠구나 라는 거를 좋게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원콜드님은 자, 합을 맞추진 않았지만은 오늘 이벤트 게임에 대한 경기 운영이 뛰어났다. 네. 7대5, 7대6이면 뛰어난 거죠. 네. 자, 고바플리스님이 매년 이 선수들을 자국대회에 볼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이 부럽다. 네. 우리가 중국과 일본을 가면 되죠. 네.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요. 유럽은 사실은 이탈리아, 영국, 뭐 프랑스 다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다 차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웃나라 가는 거에 뭐 비자가 필요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가서 보는 거예요. 로마 오픈을 영국 사람들이 가서 보는 거고. 네, 가까우니까. 우리와 중국, 그리고 우리와 일본 그런 관계가 동아시아 3국은 사실 좀 바다가 있어서 좀 먼데, 예, 이것들이 이제 요런 장벽들은 좀 많이 허물어져야죠. 예. 우리나라 코리아 오픈에 또 일본이나 중국 관중들이 와서 보는 것이고. 송준엽 님이 직관 다녀왔다고 서로 재미로 치는 느낌이 강했지만 역시 수준 높아서 즐겁게 관람했다고 송준엽 님이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맞네요. 키위님 말씀대로 경기 시간이 이 자체만으로 거의 2시간이었다. 3세트 갔으면 조금 좀 선수들도 부담이 됐겠죠. 빨리 이제 호주로 출발해야 되거든요. 네. 전용기라서 어떻게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닌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빨리 정리를 하고 제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경기 뒤에 기자회견이 없었을걸요? 아마 요 선수들 일정 때문에 기자회견 얘기 나왔으니까 사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하루 전에 거기서 좀 그 이벤트 매치 외의 질문들이 그러니까 시너의 뭐 경기력 그 다음에 뭐 알카라스의 서브 모션 체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기대했던 거는 후안 카를로스 페레로 코치와 헤어지게 된 경위 같은 거를 좀 질의응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었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쉽긴 했는데 요게 또 주최 측이 바라는 것은 또 이제 그런 쪽으로 그 시각이 분산되는 걸 원치는 않을 겁니다. 현대카드 슈퍼매치라는 이벤트 자체에 집중하는 어떤 질의응답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혹시 모르지만은 알카라스 측에서 부담스러운 질문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달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알카라스 본인의 입으로 그런 얘기는 안 나왔던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 좀 아쉬웠어요. 제가 갔으면 물어봤을 것 같은데. 자, 키위님 시너 미끄러졌어요? 그렇죠. 여기서 누구 하나 다치면 대참사죠. 이거 다시 못하죠. 예. 자, 스타더스트님 직관하셨는데, 그니까, 둘 다 장기를 숨기는 느낌이다. 시너 퍼스트 서브 속도가 160 내외 정도였고, 포핸드에도 힘을 안 실었다.
알카라스도 드롭샷이나 발리 자제했다. 그렇죠. 그런 기술샷들을 할 때, 드롭샷 할 때, 아니, 사실 드롭샷을 치는 사람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드롭샷을 받으려고 그 남북으로 앞뒤로 뛰는 그런 움직임이요. 스프린트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근육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벤트 매치의 매너상 드랍샷은 일부러 안 했을 겁니다. 예. 이창렬님은 코트가 핑크색이어가지고 잘 안 보여서, 그랬어요. 자, 시커스카이님이 이벤트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알카라스가 플레이 스타일이 좀 더 다양해 보였다. 네. 네. 좀 더 자유분방하죠. 파키님은 직관한 사람으로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신하님 감사합니다. 폴란드가 미국 이겼어요? 그래요. 네. 12용택이 코코고프한테 져가지고 찝찝하긴 하겠지만, 예. 결승까지 갈만하죠. 그 12용택 후르카츠 콤비는 유나이티드 컵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스랑 폴란드가 유나이티드 컵 결승에 올라가서 격돌한다. 의외의 결과죠. 스위스는 정말 의외죠. 스탄 바브린카, 올해가 은퇴 시즌이고, 나이가 정확하게 40살입니다. 예. 40, 불혹의 나이에 유나이티드컵 결승까지 갔는데, 글쎄요, 우승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워낙에 후르카츠 12용태 콤비가 원투펀치가 세서. 근데 벨린다 벤치치가 지금 뭐 완전히 그냥 신들린 테니스를 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송기성님, 다음번엔 이런 빅이벤트 경기를 KBS에 중계해 주시면 안 되냐 했는데, 제 말이 그렇습니다. 자, 두루미치님이 최태원 회장도 온 것 같은데 SK에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동감. 그래요. 하찮은 빵떡맘님이 오늘 경기는 직관을 해야 재미나는 거다. 원래 이벤트 매치는 그렇죠. 저 중계로 보면은 중계 앵글로 보면 평소에 보던 그 빠르기가 안 나오니까 인텐시브가 안 나오니까 그 맛이 좀 떨어지긴 하겠죠. 근데 현장에서 직관하면 그런 거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시면은 이 선수들이 설설 친다, 뭐 세게 친다, 사력을 다한다 그런 것보다는 현장의 사운드가 풍부하고 막 열기가 뛰어나게 뜨겁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장 직관하신 분들은 아마 표 값이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구마님처럼 직관은 공 잘 보였다고 하네요. 네. 스르륵잠님도 오랜만에 오셨고, 윤미진님이 컴피티션 대회를 열려면 충족 조건 같은 게 있죠. ATP나 WTA 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돈이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스폰서 상금이 많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코트가 국제 규격에 맞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 모두 대한민국은 안 되고 있습니다. 테니스 뉴비님이 이번에 신호가 여러 가지 탑법을 테스트해봤다는데 어떤 부분일까? 그런가요? 탑법 테스트 정도로 했어요? 글쎄요. 많이 미끄러웠나 보네요. 코트가. 그렇죠. 실내 코트가, 그러니까 하드의 그 마찰력이 요런 이벤트 코트는 그렇게 없을 겁니다. 하드 코트의 그 마찰력. 앙리님, 현대카드 본사에서 시너 알카가 탁구 쳤는데 백핸드 두 손으로 쳐가지고 웃겼다. 탁구를. 예.
네, 유저님 말씀대로 스트로크 둘 다 힘 뺐고, 아, 누가 이런 게 있었나요? 드래곤골님이 레스고 야닉을 2번 했다. 어떤 관중님. 아유, 뭐 할 수도 있죠, 왜. 직관은 그런 걸로 분위기 띄우는 거니까. 어, 근데요, JHY님이 우리나라에서 선심 없이 전자판적, 호크아이로 판독한 거 이번이 처음 아니냐. 예, 제가 알기론 처음입니다. 코리아 오픈이 호크아이가 있긴 했는데, 선심은 또 있거든요. 그건 챌린지 신청이고. 아, 올해 코리아 오픈도 선심이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예. 그 전자 판독은 안 했던 걸로. 음, 자, 릴리님. 그래도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서브 테스트 했다. 알카라스가. 아, 오늘 3세트 갔으면 슈퍼 타이브레이크였나요? 그 경기 룰이 어떤지 모르겠네. 예. 그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요런 기사가 안 나온 걸 봐서는 그냥 레귤러 매치였던 것 같은데. 그 오늘 디사이딩 포인트도 없었고요. 노헤드도 아니었고 그냥 정상적으로 평소 하던 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3세트 슈퍼 타이브레이크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ATP 룰. 도에리스님 오늘 서브는 풀파워로 넣지는 않았겠죠? 네. 음. 그 서브 넣다가도 어깨 부상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상을 방지하는 차원의 모든 경기력을 집중했을 것입니다. 아, 오늘 저기 알카라스랑 랠리한 친구가 장민호라는 유소년 선수다. 네. 장민호. 이름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오늘 메모리 콜렉토님이 2024년에 차이나 오픈을 봤는데, 그때 2024년 차이나 오픈이면은 알카랑 시너 할 때죠? 네. 아닌가? 2024년이면? 맞나? 네. 그때가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고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흥분되었었는데 그런 쫄깃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시너의 웃는 얼굴과 손하트, 트위너까지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다. 네. 스원콜드님이 그 페레로 코치 질문이 없었던 거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한국의 정의 아닐까. 기자들이 그렇게 좋은 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기자들은. 예. 그래요, 키위님이 요 말씀이 정답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주최 측에서 제안을 하더라도 기자들은 물어보고 싶은 건 물어보는 거예요. 그 허락받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좋은 게 좋다고. 예. 그리고 요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기자들이 몇 명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맞아요. 예. 요 현대카드 슈퍼매치는 그 테니스에 좀 전문적이지 않은 기자들도 와서 취재를 하거든요. 그냥 스포츠 기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질문의 초점은 어쨌든 이 두 명이 한국에서 이벤트 경기를 하는 것, 예, 요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기사를 쓰기 때문에 뭐 이런 곁가지 얘기들, 페레로 코치와의 결별, 뭐
알카라스의 서브 모션 변화 이런 것들은 곁가지에 불과하죠. 그 이런 대의에 비하면. 아, 세린님은 온코트석이면 되게 비싼 건데 심판석에 광고판에 가려서 코트 절반이 안 보였다고? 그래요. 아쉬웠겠습니다. 한님이 탁구 한 판 하고 3세트 경기 이벤트 한 번 하고 호주 오픈 우승 상금을 먹고 시즌을 시작하니까 너무 좋다. 이게 부러우면 세계 1등 해라 이겁니다. 네. 잠깐만. 그리고 와, 러브 서머님은 이벤트 매치 볼 돈으로 좀 더 보태가지고 메이저 대회 보자. 호주행 비행기 끊었다고. 16강부터. 그것도 16강부터예요. 재밌겠다. 음, 음. 아, 두루미치기님이 알카라스의 첫 서브 확률이 좀 떨어졌다고. 아이, 이벤트 매치잖아요. 이런 분석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네. 경기력에 대한 분석. 저 지금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때 저기 앤디 로딕이랑 조코비치 왔을 때요. 어느 한 제 기자 선배가 되게 진지한 질문했습니다. 오늘 그때 저기 조코비치가 이겼거든요, 로딕한테. 그때 물어봤던 게, 오늘 경기 승부에서 진 게 앞으로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로딕이 딱 한마디를 일축했습니다. Not really. 전혀 아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 뿐이다. 요거 수원콜드님이 또 추억을 이번 슈퍼매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WWE 스맥다운 잠실 투어 이후 저도 거기 갔어요. 그때가 저 초등학교 5학년이셨죠? 수원콜드님. 저 기자 초년병 시절이에요. 2004년에. 그때 저기 트리플 H랑 예, 랜디 오튼이랑 다 왔죠? 예, 바티스타. 대단했죠. 그때 WWE. 수원콜드님 앞으로 자주 들어오십시오. 음, 자, 김진성님이 또 기아 같은 대기업이 한번 국내에서 이런 이벤트나 대회를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네,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HORD2K님은 죽기 살기로 뛰진 않았는데 그래도 직관의 장점은 공소리 느낌. 그렇죠. 테니스 직관의 진짜 묘미는 눈보다 귀에 있어요. 예. 코트에서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그 스위스판 맞는 소리는 그 자체가 그냥 힐링입니다. 음, 구마님은 중간중간 공격은 하는 느낌이었는데 수비를 제대로 안 했다.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가을밤의 달에게 님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느낌을 받았다.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나라가 해냈다니.
음, 거의 다 읽었습니다. 지금 댓글. 자, 길피님도 호주로 간다. 김선주님이 그 돈을 개런티를 주고도 현대카드는 적자가 아닐 것이다. 표값이 워낙 비싸니까. 현대카드 광고 효과 있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하죠. 그리고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굉장히 좋았죠. 예. 전 개인적으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넥젠 파이널 유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미와토비치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현대카드 슈퍼매칭 끝나고, 이제 진짜 컴피티션의 세계로 잠깐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2용택 얘기하셨는데요. 네, 미와토비치님이. 저도 걱정이 걱정? 제가 걱정할 이유는 없죠. 근데 12용택이 이제 코리아 오픈도 우승한 우리 국내 팬들에게 친숙하고 또 여자 혁신이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롤랑 가로스에서 많은 우승을 했고, 그런 선수가 저는 최근 들어서 경쟁자들이, 그러니까 12용택이 먼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12용택을 위협하는 경쟁자들 탑5 수준의 레벨의 선수들이 12용택을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있는 최근의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코코고프가 그런 거고, 고프가 12용택이 굉장히 강하고, 사발렌카, 리바키나 이런 선수들, 강타자들에게 애니시모바 이런 선수들에게 종종 패배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12용택의 자신감. 테니스는 뭐 자신감이 한 7, 80% 먹고 들어가는 운동이잖아요. 개인 스포츠. 개인의 그 멘탈 자신감이 없으면 그 격렬한 시합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근데 12용택이 최근에 너무 저는 정상을 쉽게 찍었고, 약간 그때가 공백기였어요. 춘추 전국 시대에서 뭐 애슐리 바티가 조기 은퇴를 하고 나오미 오사카가 임신으로 잠깐 물러나고 세레나 윌리엄스는 은퇴했고, 그 상황에서 탑을 쉽게 찍었는데 곧 다음에 추격자들에게 추격을 허용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원탑이었던 선수가 이렇게 역전을 허용하면 멘탈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예. 저는 예전에 이제 조금 더 확장하면 페더러가 한 3, 4년 원탑을 먹다가 나달 조코비치한테 역전당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 했었던, 예,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이럴 수가, 내가 늘 이기던 선수들이었는데, 내가 이제 못 이기네. 힘드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외에 다른 선수들에게도 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지금의 12용택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브랜던 리님 말씀대로, 네, 12용택이 멘탈이 약하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저도 그래서 12용택은 멘탈 코치를 대동하고 다니는 걸로 유명한데, 멘탈 코치가 있단 자체는 멘탈이 약하다라는 방증입니다. 네. 리비아님은 온코트 관람, 제일 비싼 자리 아니에요? 제 옆자리에 인스파이어 부사장님을 만났고 윌슨 관계자와 함께 저녁도 먹었다. 아유, 연초에 아주 호강하셨습니다. 부럽습니다. 브랜던 리님이 탐 크루즈가 방한했을 때 키 안 물어보기로 사전에 합의했는데 어떤 기자가 물어봤었다. 네, 기자들은 그런 겁니다. 뭐 그래서 욕먹는 것도 있는데요. 기자는 성역이 없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대상에는. 그게 저희들이 배울 때 교육받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너무 다양한 의견 주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저는 부럽기만 할 따름이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 이 테니스에 대한 여러분들의 열정 얼마나 대단한지. 자,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만 더 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유나이티드 컵을 좀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브리즈번 인터내셔널이 하고 있고, 이 양대 대회, 여자는 500 시리즈, 남자는 250 시리즈지만 지금 유나이티드 컵에 나갔고
많은 선수들이. 그리고 제일 원탑에 있는 시너 알카라스는 아예 호주 오픈 워밍업 대회 자체를 안 치른 거죠. 그냥 이벤트 매치만 한 거죠. 워밍업 대회를 출전을 안 했고, 그리고 또 다른 호주 오픈의 역대 최다 우승자인 노박 조코비치는 또 호주 오픈으로 직행입니다. 그 애들레이드 오픈 출전을 나중에 철회했어요. 몸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흐름은 시너 알카라스를 견제할 수 있는 대항마들이 좀 아직은 없지 않나. 제이크 드레이퍼는 부상 회복이 안 됐고, 그리고 아직까지 시너 알카라스의 결승까지 가는 시나리오에 큰 위협이 되는 선수는 없어 보인다. 저는 조코비치, 작년에 그랬지 않습니까? 작년에 조코비치가 시너 알카라스의 결승행을 막은 장본인인데, 조코비치가 아무런 워밍업 대회를 안 하고 호주 오픈으로 직행하는 거는 글쎄요,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몸이 아직 좀 덜 준비가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요번 호주 오픈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렇게 지금 일주일, 시즌 개막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시즌 판도 윤곽은 뭐 그 양강 체제, 남자 같은 경우에 양강이 확실하고 그 밑에 단계의 도전자들이 즈베레프, 조코비치, 테일러 프리츠 랭킹으로 보면 요 세 명의 상태는 지금 조금 별로고, 그 다음 단계 오히려 탑 10급 그리고 탑 20급의 선수들 가운데서 유나이티드컵이나 브리즈번 인터내셔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ATP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듯이 후르카츠가 오랜 부상을 떨고 돌아와서 다시 이제 서브킹이었어요. 후르카츠가 이제 올해는 작년에 야닉 시너가 서브 스탯 1위였는데 그 전에 후르카츠가 현역에서 잘 뛸 때만 하더라도 후르카츠가 서브킹이었거든요. 자, 후르카츠가 지베레프를 이겼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활의 조짐을 확실하게 보였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선수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올해 29살, 이제 30으로 향해 가고 있는 메드베데프의 어느덧 노장의 그 대열로 진입하고 있는데, 메드베데프가 작년 US 오픈 광탈 이후로 반전을 꽤 했고 토마스 요한슨 코치를 영입해서 경기력이 좋아졌습니다. 분명히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거 그냥 뭐 통계적으로 입증된 건 없지만 메드베데프의 공격성이 좋아졌고, 특히 어떤 부분이 자기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백핸드는 워낙 완벽했으니까, 자, 포핸드에서 조금 강타, 공격, 카운트아웃 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지금의 메드베데프의 흐름이라면, 그리고 호주 오픈 본선에서 뭐 대준이 좋아야겠지만은 2주차까지 안착을 할 수 있다면, 체력적인 소모 없이, 저는 시너 알카라스가 경계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명 제가 눈여본 선수는 벨기에예요. 벨기에. 난 이 선수 지금 경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주 벅스,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BERGS인데 베그스라고 하더라고요. 지주 백스한테 이 선수가 필릭스 오제알리아심도 이기고 스탄 바브린카 물론 이겼고, 물론 단체전이기 때문에 혼자 이긴다고 될 일이 아니라서 4강에서 떨어지긴 했습니다. 벨기에의 지주 벅스 지금 랭킹 40위 정도인데 탑 20급의 테니스는 분명히 치고 있고, 제 생각에는 탑 10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주벅스 같은 40위권의 선수가 시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드는 32강까지입니다. 시드를 받지 못한 지주베그스가 만약에 이제 시너나 알카라스 이런 우승 후보들과 조기격돌, 1주차에 조기격돌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얘는 복병이 된다. 그래서 긴장할 만한 상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지주백스의 테니스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자, 포핸드, 백핸드 굉장히 타격이 좋고, 서브 앤 발리를 구사할 수가 있고, 네, 여러 가지 아직도 게임 운영에서 약간의 좀, 최고 탑은 아니지만, 요거는 좀 시간이 해결해 줄 수가 있고, 부상이 없다면, 이게 지주백스가 예전에 좀 근육경련으로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다리에 쥐가 많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를 완전히 다 끝내지 못하고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그 발전에 한계가 있었는데, 그런 점들을 작년에 해결을 해서 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 눈여겨보실 만한 사안이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엔요. 누가 또 볼만하냐. 코스축입니다. 코스축. 우크라이나의 코스축. 이번에 코스축이 아니시마보도 이겼죠? 예. 그래서 요 선수를 눈여겨보시는 게, 그래서 사발렌카야 뭐 워낙 원탑이고, 이렇게 1주차에 여러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호주 오픈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무세티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수들이 보여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를테면은 요렇게 좀 무게가 있는,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이 요 첫 주차에 광탈을 한다거나 신인들한테 진다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호주 오픈이 좀 싱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좀 관록 있고 경험 많고 큰 대회에서 굵직한 우승 트로피가 있는 선수들이 요렇게 활약을 초반에 이어가면 호주 오픈이 재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싱겁게 이제 시너랑 알카라스가 너무 쉽게 결승까지 올라가는 그런 호주 오픈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해서 저는 1주차가 굉장히 좀 재밌게 봤어요. 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 임원기 님이 우크라이나 여자 선수 잘하던데요. 근데 코스틱입니다. 코스틱이 굉장히 패션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선수죠. 약간 섹시미가 있어가지고. 요번에도 아예 비키니 같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또 시선도 사로잡고 그랬는데, 테니스를 엄청 잘 치더라고요. 예, 눈여겨보셔야 되고. 복병.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선수들은 뭐, 아직 그 우승 후보라고 격상을 시키기에는 너무 그 샘플이 적습니다. 메드베데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몇 경기 이겼다고 해서 우승 후보까지 가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복병으로 불러도 된다. 이런 선수들은. 네. 아르헨티나의 세베스찬 바에즈. 이번에 거의 무패였죠? 뭐 중도의 팀은 탈락했어도 프리치도 이겼고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스테파노스 치치파스 부활의 조짐을 보였고요. 네. 이알라. 예, 이알라 팬들 많으시죠? 가을밤의 달에게 코스티크 우크라이나 선수 미모도 1위다. 1위까지 가나요? 자, 행복한 어그리님 말씀대로 메드베데프가 결승에 올랐다. 올해 다시 살아날지가 기대된다. 네, 저도요. 메드베데프 응원하시는 분들이 꽤 되네요. 네. 사실 메드베데프가 그 갖고 있는 저 실력이나 커리어에 비해서 최근에 너무 부진해가지고 안타까움을 많이 샀습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그 원조 넥젠 세대의 대표 주자고, 메이저 우승까지 차지했고 메이저 대회 결승에 한두 번이 아니라 한 4-5번 올라갔던 선수인데, 사실 우승운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마다 강적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너무 빨리 추락하는 거는 원치 않는 거죠. 예. 코바폴리스님, 이맘때 되니까 권순우의 애들레이드 오픈 우승이 생각난다. 네, 저도요. 올해 제대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미아토비치님이 이번 호주 오픈에서 메드베데프랑 홈코트 2.4림 디미노가 복병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크랙 역할. 저도 동의합니다. 디미노는 지금 정점에 올랐고 메드베데프는 다시 살아나고 있고. 지주 베르흐스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벨기에가 약간 좀 불어잖아요. 그 베르가 알 발음을 흐라고 하는 게 이제 프랑스어인데 그런 것 같아요. 베르스. 예, 베르스. 야, 대단하신 분이네. 2년 전에 데이비스컵 홈 경기 할 때 벨기에가 왔잖아. 그때는 저희가 이제 지주베르스가 뜨기 전에 다비드 고팽이 대표 주자였을 때인데, 우리가 그 고팽에만 초점을 맞췄었는데, 잘했다. 어릴 때인데, 예. 베르스 매우 미남이다. 저 스파이더맨 그 배우 있잖아요. 닮았더라고요.
가을의 발님이 베르크스가 저 유니폼도 너무 예쁘더라. 네, 맞습니다. 유니폼이 아주 좋죠. 도해리스님, 메디슨 키스도 작년 후반기보단 나아진 것 같다. 그렇죠. 호주 오픈의 디펜딩 챔피언이니까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와야겠죠. 이바리스도 요즘 폼 좋다. 맞습니다. 미아토비치님은 리바키나가 우승했으면 좋겠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리바키나가 저 정도 서브와 저 정도 스트로크 파워를 갖고 있는 선수가 메이저 우승해주는 것도 여자 테니스의 다양성을 위해서 좋죠. 리비아님은 키키올릭이 야닉이나 알카보다 잘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네, 진실이죠. 자, 스타더스트님, 코스티욱 진짜 섹시하다. 동의. 즈베레프 우승 좀 하자. 인간적으로 너무 했다. 네. 사슬란님이 너무 늦게 들어오셨는데, 예, 진도 맞추시죠. 리비아님은 사발렌카 그만 우승했으면 한다. 근데 사발렌카 우승 많이 못해요. 결승에 많이 올라가지. 예. 약간 결승 울렁증이 있는 편입니다. 사발렌카가. 그리고 관중들의 동요에 좀 휩쓸리는 편이고. 그래서 다 잡았던 우승들 놓친 게 한 서너 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코크님, 요새 한국 들어오시면 클럽 나오시나요? 요새가 한국에 못 들어가니까 제가 클럽을 못 나가죠. 다시 한국 가면 클럽 가입해야죠. 클라라님, 블로그 들어오시나 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 저기 네이버 블로그 열심히 지금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까 요 키키올릭 애청자 여러분들 영상뿐 아니라 글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업로드해서 예, 제가 이제 말과 글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둘 다 열심히 하려고요. 그 사진도 바꾸고 좀 약간 블로그 쇄신도 좀 했어요. 블로그가 제가 한 10년 했거든요. 10년 넘게 했어요. 예, 이제 약간의 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심심할 때 좀 들어오셔가지고 휴대폰으로 쫙 스크롤 하시면서 글도 읽고, 그러니까 사람이 좀 문자를 읽어야지 이제 됩니다. 예. 리비아님 감사합니다. 블로그 최근에 정주행하고 있다고. 열심히 올릴게요. 자, 명철 예호님이 슈퍼매치 직관하면서 느낀 건데 알카라스 서브가 조코비치랑 비슷하게 느껴진다. 맞아요. 조코비치 서브를 벤치마킹 했다라는 증거는 없는데 지금 바꾸는 서비스 폼이 조코비치와 유사한 건 맞습니다. 그 특징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라켓 준비 자세에서 공을 라켓에 대는 거, 라켓을 이렇게 올려. 옛날에는 내렸어요. 지금은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와인드업을 할 때 손목, 오른 라켓 잡은 손목의 힘을 이렇게 루즈하게 풀어주는 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제 테니스나 모든 이제 구기 종목이 그런 게 있잖아요. 몸에 힘을 빼야 힘을 넣을 수 있다. 그런 일맥상통하는 원리입니다. 손목의 힘을 루즈하게 풀어줘야 손목의 힘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예. 자, 미아토비치님은 칼린스카야가 외모 1등이다. 네. 이알라는 리듬감이 뭔가 구수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기 리알라나 레일라 페르난데스 그저 필리핀 계열의 캐나다 선수. 왼손잡이고 약간 좀 뭐랄까요, 파워가 부족해 보이죠. 예, 두 선수 모두. 그래서 조금 다른 선수들과 좀 치는 느낌이 뭐 애니시모바나 사발렌카와는 좀 다른 느낌이 갑니다. 예. 가을밤의 달에게님이 알카라스가 오늘 라달 세리머니를 한번 했나요?
저도 풀 경기를 다 못 봐가지고. 네. 저 리비아님 제가 사인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좀 시즌 초반 일주일을 좀 정리해봤고, 제가 일주일 정리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볼 생각이고, 제가 최근에 유튜브 쇼츠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쇼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도 주시면 제가, 그게 간단한 소식들은 제가 영상보다 쇼츠를 만드는 게 좀 더 저 만드는 제작자 입장에서도 편하고, 보시는 입장에서도 뭐 5분 10분 볼 내용이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한 1분만 보고 말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쇼츠로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새해 들어서 블로그, 쇼츠 이런 거 시도,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좀 편집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지금 제가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좀 이런 노력도 좀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마지막 소식 제가 간단하게 요거 소식을 좀 전해야겠습니다. 자, 임규태, 사실 요거 저희 키키홀릭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들은 규태홀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규태 코치와 키키홀릭이 합을 맞춰가지고 가끔 라이브 입중계를 같이 했죠. 자, 제가 정말 가깝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임규태 코치가 진짜 이 선수는 글로벌 인재입니다. 이 친구는. 네. 저 국내에서 참 보기 드물게 지도자 수출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홍콩 선수, 홍콩의 테니스 스타 콜맨 웡과 코치 계약을 맺었거든요. 예,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ATP 테니스 TV의 중계 방송에도 잡히고, 콜맨 웡이 그냥 그저 그런 선수가 아니거든요. 지금 102에서 152 사이에 있는데, 이 선수는 분명히 그랜드슬램을 뛸 수가 있는, 이번에 로렌조 모세티와의 8강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모세티를 위협했습니다. 그 정도로 투어급 선수. 그래서 임규태 코치가 작년에도 상하이 테니스 팀에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쪽 팀 코치로 들어가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코칭 경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여자 주니어 유망주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고, 뭐 잡이 많아요. 요즘에 테니스 해설을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바빠가지고. 임규태 코치가 예전에 권순우, 이덕희 이런 친구들과 함께 투어를 돌아다녔고, 선수 시절에도 이제 그랜드슬램 예선을 뛸 정도로 한 102에서 152 사이에 있었던 실력자고, 그래서 누구보다 이제 글로벌 테니스 소식에 밝고 정보가 뛰어나고, 코칭 능력도 굉장히 이 해외의 뛰어난 지도자들을 많이 보고 벤치마킹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정하는 테니스 코치인데, 이렇게 점점 좋은 일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이 콜맨 웡과의 이 동행이 어떤 결과를 맺을지 계속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한 너구리님 말씀대로 임규태 코치 모시기가 더 힘들어졌다. 지금 규태홀릭 안 나오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친구랑 같이 지금 유튜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빠가지고 맨날 회의에 나가 있고. 그래서 수원콜드님이 쇼츠는 좋은데 키키홀릭만의 깊숙한 부분에 결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상도 같이 하겠습니다. 진짜 왕자님, 아카데미도 하지 않느냐? 규태 코치가 아카데미는 안 할걸요? 그러니까 시도는 했었는데 임규태 코치 아카데미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한 20분 반 정도 했고, 오늘은 알카라스와 시너와 알카라스의 현대카드 슈퍼매치 여러분들의 직관 감상문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저도 제가 직접 취재하고 직관하지 못해가지고 아쉬웠던 거를 여러분들의 생생한 감상평으로 대신 느낄 수 있어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브 마치고 지금 한국 시간 11시 반인데 토요일 밤 편한 밤 보내시고 꿀잠 주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키키홀릭 테니스 영상과 쇼츠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로 여러분께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굿나잇.